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북원추 사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이 북원추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면 할수록 계속 이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끝은 몰락이나 멸망이나 죽음인데, 이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또 확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그게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걸 고급 용어로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모론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전체가 음모론적 확정 편향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중력이 세가지고 햇볕까지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게 블랙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블랙홀은 진실이라는 이 햇볕을 잡아두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는 듯한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었다.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의 사업이 진척되어 공정 30%까지 진행됐으나 좌초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국내에서 거론되었다. 지금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 원전을 극비리에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 북한 원전 건설 추진했던 김영삼,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도 이적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야당은 지금도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타격도 개의치 않은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완전히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사업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핵을 다 폐기하겠다고 해서 지어준 겁니다.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즉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핵폭탄 개발을 계속하는 걸 알고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낙연 씨는 그런 전후 좌우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게 중단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단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농당 정권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은 절대 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보급이다라고 선언한 그 직후에 있었던 북한 원자력 건설 추진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패자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런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냐 이겁니다. 그게 쟁점인데, 이낙연 씨의 설명은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설명을 하는데,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면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았는데 원자력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요걸 듣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이분이 이낙연
대표의 말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다. 비핵 3천이라는 이 대북 정책의 원칙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 핵실험하는데 무슨 원자력 건설을 생각했겠느냐. 다만 외교부 차관 때 전영우 당시 차관이 어떤 세미나에 가서 통일 이후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가지고 남한 지역에도 보내고 하는 그런 부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건 통일 이후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 이후죠. 저도 통일 이후면은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이후에야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걸 싹 빼버리고 거론되었다. 아주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주제가 거론되었다. 이낙연 씨가 거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낙연 씨가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통일 이후잖아요. 통일 이후.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변명을 하지만은, 자, 설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게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마당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그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건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번 했다가 어제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문서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산자부 대변인이 나와서 그건 아니고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거다라고 해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이 마타도 작전을 무력화시켰는데,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기자 출신 이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영우 전 안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산업부 측에서 해명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수준인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글을 써 올렸네요. 미리 이런 사태를 대비하고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요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입니다. 2010년, 11년, 13년까지 근무하신 분이죠.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았다. 산업부 보도자료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가 만든 내부자료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작성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원전 건설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남북 경협이 활성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도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전영우 전 수석이 강조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경협 차원이 아니고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이 허무맹랑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 2.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후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IAEA의 전면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NPT 3조 2항과 이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뉴클리어 스플라이어스 그룹의 지침과 통제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모든 뉴클리어 스플라이어스 그룹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수출 통제 체제에 반영되어 있다. 3.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한 개라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핵국으로 NPT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 4.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북한에 건설해 줄 수 없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된 품목의 대북 이전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북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이 동의해 줄 수가 없다. 북한이 미국의 원천 기술로 건설된 원전을 비평화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무를 협정 형태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UAE에 원전을 건설할 때도 거친 것이고, 어느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든 필수적으로 거치는 법적 요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다.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다.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극비리에 추진할 수가 없고, 미국과 공모를 해도 핵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인데, 산업부는 왜 그간 숨겨오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삭제했을까?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북한 원전 건설은 비핵화 완료 이후 남북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탈원전 정책의 명분은 치명적 타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제1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 따릅니다. 이 천영우 수석은 만약 이게 북한의 제의가 되었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기 미수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진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던 탈원전의 논리를 허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해놓고 그것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부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탈원전의 논리는 그 순간 허물어지고 거짓말이었고,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그 다른 의도는 뭘까요? 그건 다 추측의 영역에 속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그 대신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가지고 무슨 이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핵물질까지 근원적으로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명이 불가능한 것은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고 북한에 지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산자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수리비가 1조 원이나 들어간 그 아까운 발전소를 폐쇄했다. 이거는 이 관련되는 이 죄목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거? 크게 보면 이적, 사기, 그것도 대국민 사기,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 거기에 따른
이 구상권 청구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배상액이 몇십조 되지 않을까요? 몇십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국민의힘은 제발 좀 고소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니까 제발 고소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검찰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낙연 씨의 허언에 대한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아주 핵심적인 이 반박문은 조갑재 닷컴에도 실려 있고 천영우 TV 커뮤니티를 검색하시면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